정다면체 주사위 경우의 수. 자, 일단은 정육면체를 먼저 설명해 봅시다.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요런 문제예요. 이거하고 동등한 문제는 정육면체의 6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서 색칠을 한다. 한 면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해서 6가지 색을 이용해서 모두 색칠을 하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이 질문이랑 여기에다가 1, 2, 3, 4, 5, 6, 6개의 숫자로 넣어가지고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 질문이랑 지금 같은 질문이에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원수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 배우는 원수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원형 테이블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책에는 6 빼기 1은 5팩토리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혹시나 해서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모두 경우의 수가 6 팩토리얼이네. 그리고 이게 구별 불가능한 것이 6개야. 그래서 6으로 나눠져.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게 지금 이 문제 풀이 하는 핵심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뭐 이렇게 1, 2, 3, 4, 5, 6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6이 적혀 있는 것을 이렇게 바닥면으로 딱 놓는 거예요. 6이 적혀 있는 것을 바닥면으로 놓는다. 그리고 이것의 전개도를 펼치는 거죠. 6이 적혀 있는 것을 바닥면으로 놓고 전개도를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그럼 맨 위, 바닥면 말고 위에 몇 가지 색을 칠할 것이냐 그리고 옆면에 몇 가지 색을 칠할 것이냐 이제 그걸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중에 하나를 칠해야 하니까 5가지가 되고 그리고 아래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4가지 색깔로 원수녀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에는 4가지 색깔로 원수녀를 배열해. 그러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나는 이렇게 적을게요. 4가지 색깔로 원수녀를 배열해. 나는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발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육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을 6으로 나누고 4로 나누면 돼요. 자, 왜 6으로 나누냐? 아까 말했죠? 바닥면을 정하는 경우의 수. 면이 6개가 있으니까 면이 6개가 있으니까 바닥면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어요. 바닥면을 정하는 경우는 6가지가 있고 그리고 바닥면을 딱 정하면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구별 불가능한 경우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육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을 6과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의 개수와 면의 모양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정사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논리로 4 팩토리얼을 면의 모양은 면의 개수는 4개 그리고 면의 모양은 삼각형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정사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예요. 정사면체는 면이 4개 있고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죠.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정팔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이렇게 바닥면을 일단 정해야 하잖아요. 바닥면을 정하고 그리고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에요. 바닥면 정하는 경우가 8개,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8 팩토리얼을 8 곱하기 3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12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정12면체는 면이 12개이고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죠. 그래서 정12면체는 12 팩토리얼을 12로 나누고 면의 모양인 5수로 나누면 이게 정12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리고 정20면체는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면의 개수는 20개예요. 20면체니까 당연히 20개겠죠. 그래서 정20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25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면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이번에는 꼭지점의 관점으로 바라볼게요. 아까는 면으로 설명했어요. 이렇게 면으로 놨을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꼭지점의 관점으로 볼게요. 꼭지점의 관점.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경우가 꼭지점이 8개니까 8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꼭지점이 8가지니까 8가지 경우가 있고, 그리고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3개가 연결돼 있어. 모서리가 3개가 연결돼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를 이렇게 돌렸을 때 120도 돌릴 때마다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한 바퀴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3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눠줘요. 야랑 논리가 같아요. 바닥면 정하는 경우의 수가 6개. 그리고 면이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90도 돌릴 때마다 같은 모양이 나오고, 그 말은 360도 한 바퀴 돌릴 때 똑같은 모양이 4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을 정하는 경우의 수,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야는 꼭지점을 정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한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의 개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정사면체는 어떻게 될까?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4개가 있어요. 꼭지점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3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4개가 있고,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3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십이면체는 정팔면체부터 해야지.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6개 있습니다.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6개 있고요.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6개 있고, 그리고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4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십이면체는 꼭지점이 20개가 있어요. 정십이면체는 꼭지점이 20개가 있고,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3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3개씩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이십면체는 꼭지점이 12개가 있어요. 정이십면체는 꼭지점이 12개가 있고, 그 꼭지점 하나에 꼭지점이 12개가 있고, 그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5개 연결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분모를 비교해보면 분모가 똑같죠. 6, 4, 24, 4, 8에 32, 8, 3, 24, 6, 4, 24. 신기하게도 이렇게 분모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요런 관계가 되죠. 요런 관계가 돼요. 아는 사람 알겠죠? 요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4와 8 곱하기 3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 개수가 3개라서 6 곱하기 4와 8 곱하기 3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면을 기준으로 식 세워보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식 세웠어요. 자, 이번에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식 세워봅시다. 모서리를 기준으로. 자, 이 모서리를 이렇게 바닥에 딱 놨어요. 모서리를 바닥에 놓으면 이 모서리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요렇게 모서리 놓고, 요렇게 모서리 놓고, 요렇게 모서리 놓고, 이렇게 모서리를 놓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서리가 6개예요. 모서리가 6개야. 그리고 모서리 하나에 면이 2개 있습니다. 모서리 하나에 면이 2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야가 이렇게 180도 뒤집으면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죠. 달리 말해서 360도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2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자, 그리고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 있냐? 12개 있어요. 여기다.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12개가 있어요.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12개가 있고, 그리고 모서리 하나에 면이 2개씩 있죠? 이게 정육면체 주사위 만드는 방법이에요. 면이 2개 있다는 말은, 이렇게 모서리 하나에 면이 2개 있다는 말은 180도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한 바퀴 360도 돌릴 때 똑같은 모양이 2번 나오니까 2번 나오는 횟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팔면체. 정팔면체는 역시 모서리가 12개가 있어요. 모서리가 12개가 있고, 그리고 역시 모서리 하나에 면 2개가 만나고 있죠. 자, 정12면체. 정십이면체는 모서리가 30개 있어요. 모서리가 30개 있고, 역시 모서리 하나에 면이 2개 만나고 있죠. 정이십면체는 모서리가 30개 있어요. 정이십면체는 모서리가 30개 있고, 역시 모서리 하나에 면이 2개 만나죠. 모서리 하나에 면이 2개 만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다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예요. 자, 내용을 정리하면 정다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면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모서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정4면체면 4팩토리얼, 정6면체면 6팩토리얼, 정8면체면 8팩토리얼, 정12면체면 12팩토리얼, 정20면체면 20팩토리얼을 분자에 적어주고, 그리고 면을 기준으로 할 거면 면이 6개네? 6으로 나누고, 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네? 그러면 4로 나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할 거면 분자는 똑같고, 꼭지점이 8개네? 그럼 8로 나눠. 꼭지점 하나에 모서리가 3개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3으로 나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리고 모서리를 기준으로 할 거면 모서리가 12개네? 12로 나눠. 모서리 하나에 면 2개가 연결되어 있네? 2로 나눠. 놀랍게도 분모가 다 똑같아요. 12, 24, 24, 60. 아,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분모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할 대로 선택하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해서 면으로 해요. 왜냐면 정사면체는 당연히 면이 4개고 정육면체는 면이 당연히 6개니까 면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정사면체가 삼각형 모양이다, 정육면체가 사각형 모양이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주사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이렇게 모서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아니다, 이쪽이 모서리지. 모서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꼭지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석, 좀 실력 정석인지 기본 정석인지 모르겠는데, 정석에 이렇게 그 확률과 통계 책을 보면 이 정다면체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로. 정석에. 근데 거기에는 설명이 겁내 어렵게 돼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수학에 특허를 낼 수 있다면 특허를 내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다면체 주사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내신 문제, 수능 문제는 아마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내신 문제 풀 때 정다면체 주사위 만드는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기억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칠게요.